저희가 정부 지원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에 저희가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정부 지원이 아닐지라도 작성을 하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말 맞다나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사업계획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일단 조금 두서가 없어도 좋으니까 전체 사업계획서를 꼭 만들어 보세요. 꼭 만들고 지원 사업에 맞춰서 해당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일부 내용을 이렇게 수합한 것을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만드는 게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자자한테 가면 어떡할까요? 투자자용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겠죠. 근데 원소스는 어디 있다? 우리가 최초에 잡았던 아주 큰 계획. 물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트렌드나 혹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핵심 정보나 구성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초에 세운 아주 큰 줄기의 어떤 문서로 된 형태의 무언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학생 레벨에 계신 분들이 사업계획서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거가 이런 부분이에요. 구두로 얘기하면 각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각자 달라요. 단순히 물만 봐도 그렇잖아요. 컵 안에 물이 반이 있어요.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없네지만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있네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왜? 반이 있는 것 자체가 맞으니까. 근데 시선에 따라서 어떻죠? 누군가는 좀 더 포지티브하게 접근해서 사업계획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네거티브하게 생각해서 사업 전략을 짤 수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우화적인 얘기를 할 때는 물이 반밖에 없네보다는 반이나 있네로 얘기하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쳐다보는 시선이 반밖에 없는지 반이나 있는지에 따라서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사업계획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가 뭐다? 대표자가 그 대전제를 잡아서 사업계획서라는 거로 작성을 일변 해놓고 아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 목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와 매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부분을 보겠다 하면 사업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쓰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지원 사업 목적에 마케팅 효과를 통한 매출 증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계획서에서 내용은 발췌를 해도 돼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마케팅이나 그거에 따른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정부 지원 중심으로 생각한 내용을 풀어나갈 겁니다. 그럼 정부 지원에서의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공고 분석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주관기관의 담당자랑 만나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주관기관 담당자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공고라도 차분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해당 주관기관에서 낸 사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할지라도요, 전국에 여러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각 기관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담당자가 누구냐, 거기 있는 어떤 센터장급 혹은 본부장급이 누구냐, 혹은 해당 지원 사업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관기관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특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사업이라도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 사업의 성격이나 선호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부터 핵심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담당자 미리 만나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고 분석하시다 보면은 공고에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관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서울, 경기, 대전, 충청, 호남, 경상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고 강원까지 제주는 호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는 무슨 대학교, 어디는 어디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는 테크노파크, 어디는 어디 이런 식으로 주관기관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 주관기관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담당자분이 누군지 성함과 직함 같은 거 좀 확인을 해 놓으시고 찾아뵙겠다. 사업계획서 초안 한 장짜리 정도면 좋습니다.
큰 거 이제 막 열 몇 장 되는 거 들고 가봐야 거기서 검토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원페이퍼로 요약된 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까 들어간 PSST 구조가 들어가 있는 원페이퍼 요약 자료 가지고 가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겠냐 등등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런 발품 파는 작업부터 해야지 여러분들의 핵심 정보에 가까워지기 편안한 겁니다. 하기 싫어도 나중에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연결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내 사업하고 정말 맞느냐. 돈이 1억이나 준대. 와 1억이니까 해야지. 와 지원 사업이다. 지원 사업 금액이 있으니까 해야지. 아닙니다. 절대로 금물입니다. 지원 사업만 보고 달려드실 게 아니라 지원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이라든지 지원 사업 기간 동안에 수행해야 될 목표라든지가 있어요. 지원 사업을 받으면 그냥 우리 통장에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딱 쏴주고 너가 알아서 써. 카드 긁고 해. 이렇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다. 그럼 뭐 4대 보험 완납증명서라든지 이체증명서라든지 뭐 최초에는 해당 인력에 대한 이력서나 뭐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스캔 뜨고 파일로 준비해서 해당 주관기관이 원하는 시스템에 증빙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금액도 기입을 해야 되고 이체 과정도 거쳐야 돼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핸드폰 열어가지고 내가 5천만 원 있으니까 이체해주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절차에 맞는 지침에 맞는 증빙 절차를 걸치고 그거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폼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익숙해지면 뭐 예를 들어 저는 아무래도 집행 금액이 많은 정부 지원 창업 보육 매니저로서 실제 집행을 여러 기업들 것도 보고 직접 해봤으니까 쉽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좋으니까 뭐 단건 그냥 뭐 집에 들어가는 뭐 보증금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금을 세팅해 놓고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라도 굴려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대학생 분들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하고 핏이 안 맞으면은 굉장히 억지로 사업을 하고 억지로 사업비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효율이 좀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핏이 맞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KPI라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지표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걸 명확히 가져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목적이 뭐 시제품 제작에 따른 양질의 제품 생산이다 라고 한다면 시제품을 몇씩 만들겠다. 그것이 양질이라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100명이 가입을 했다든지 뭐 그건 지표는 이제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본 사업의 취지에 걸맞는 목표가 명확히 있고 그걸 내가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것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정성적인 거, 스토리텔링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서 발표를 하면 아쉬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창업보다는 취업에 좀 더 가까우시고 정보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미디어 매체에서도 봤을 거고. 그럼 이런 겁니다. 저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뭐 평균 학점 얼마에 졸업을 했고 자격증 A, B, C가 있고 뭐 토익, 토플 같은 경우에 몇 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고 그리고 관련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가치가 인정이 되나요? 뭐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 친구보다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학부 시절에 원래부터 경영 쪽에서도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로 광고 마케팅 컨텐츠를 찍어봤고요. 구독자 많진 않지만 1만 명 정도, 그리고 평균 조회수는 한 2천, 3천 회 정도 유지를 하면서 1년 정도 유지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본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가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제가 광고 콘텐츠 만들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회사에 이력서 신청을 해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자, 전자와 후자 어떤가요? 스토리텔링 여부로도 한없이 달라집니다. 아셔야 됩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뭐가 됐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취득, 뭐 그게 재화가 됐건 사람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거를 어떤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요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요즘에 뭐 MBTI에서 뭐 T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너무 T적인 얘기들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 학부 졸업생 기준으로 봤을 때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조직 생활 해본 적 있나요? 혹은 내가 현실에서 뭐 어느 정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못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최소 3년에서 많게는 7, 8년, 더 많게는 10몇 년씩 일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요?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아주 가볍게 우습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남들은 절대 못 가지는. 왜? 나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지 않으면, 스토리텔링과 함께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이런 시장이 있고 이런 시장이 클 거니까 무조건 팔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그런 질문할 거예요. 왜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아, 시장이 이만하다니까? 내가 이것만 하면 무조건 잭팟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많아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평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약간 우긴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 말일지라도요. 실제로 진짜 다 맞아떨어진다고 칠지라도요. 그리고 실제로 100% 맞아떨어진다고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럼 그렇게 확실한 사업 너가 지금 대출받아서 혹은 너가 주변에 돈을 꿔서 굉장히 크게 빨리 키우면 되는데 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느린 지원 사업을 받느냐. 지원 자금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느리고 행정 절차도 많은데 너가 왜 이런 사소한 일들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드셔야 돼요. 보통은 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혹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보셔도 아, 이건 어떤 내용이구나, 아, 굉장히 타당성 있네,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 한눈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져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해력을 돕기 위해 도식과 그림 차트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서론이 그런 길었는데요. 사업계획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공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내용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가 실제로 작성할 사업계획서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수 제출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하나하나 알아보죠. 공고 살펴보기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 이런 표였죠? 뭐 지자체에서 얼마, 뭐 중앙부처에서 얼마 이렇게 나온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유형별 현황 밑에 있는 장표 보시면 창업 도약 패키지,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실제 그 K 스타트업 창업 포털에서 올라오는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나오는 표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사업 개요는 뭐 어떤 취지다. 지원 내용 뭐죠? 사업화 자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대기업 연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대상도 써 있죠. 나이라든지 창업 연차, 혹은 뭐 여성 사업인 경우에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예산, 뭐 이건 총 예산이니까 뭐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들은 각자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뭘 하냐? 내가 받을 법한 사업들을 지원 대상 중심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공고일이나 이런 거 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었던 사업들이 같은 사업이 없었는지, 했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줬는지, 어떤 사람들이 우수 기업이었고, 그리고 몇 개의 기업을 어떤 절차로 뽑았는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찾아봅니다. 뭐 블로그에 후기 올려놓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제일 끝에 보면은 전담 주관기관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기관명에 들어가면은 뭐 공고가 올라온 것들을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 살펴보고 나랑 맞는 사업들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연초에 연말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봤던 장표, 전 시간에 봤던 장표인데 여기서 뭐죠? 3에서 7년 차가 매출 극대화, 양질의 일자리 등을 성과로 삼고 있죠. 사업계획서에 무슨 내용? 매출 극대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짜는 겁니다. 올해 이 사업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룰 거고, 매출 성과는 얼마,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은 얼마를 이뤄낼 거고,
이 기간 동안에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중심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원 사업 금액이나 세부 예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이 스토리텔링 구성입니다. 자, 우리가 대략적인 사업 아이템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단계에 왔으면. 그러면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보통은 많은 분들이 막 뭐 PSST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원 크기대로 한번 보면 조금 중간 크기의 원들 보면 기술성, 시장성, 경쟁 시장, 확장성,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계속 짜세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제일 큰 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 라는 걸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업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분명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못 알아들어요. 심사위원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또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전달을 못 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영화나 드라마 보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막 심오해. 내용이 막 어려워. 뭐 물론 일부는 그거의 배경이나 혹은 그거의 복선이나 그것들이 뜻하는 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뭐 일일이 찾아보고 굉장히 탐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런단 말이죠. 영화 왜 저래? 별로야 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소비자, 평가자들은요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심오한 내용이나 여러분의 뇌 속을 다 파헤쳐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라고요? 전달력을 높여야죠. 무슨 사업을 심플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정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스토리텔링 구성 1번이고요. 두 번째, 이 내용이 우리 전체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해당 지원 사업 내에서 해야 되는 내용만 가지고 구성을 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확장성이나요, 나중에 성장 가능성은 비중을 작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원 사업 보통 발표 시간이나 혹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서면 평가 기준, 사업 계획서 기준으로 5분 내외이고 발표 평가 기준으로 5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미래에 나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식업이면 내가 백종원이 될 거예요, 뭐 김연아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점프가 아니라 이제야 뭐 스케이트장에서 겨우 걸음만 하고 있고 외식 경영이 아니라 이제야 주방에서 레시피 연구하고 있는데 백종원이나 김연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셔도 됩니다. 아주 작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레시피 만드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고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외식업과 관련된 레시피 하나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원 사업비 얼마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비용 써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다른 데서 가지고 있지 않은 요런 요소 때문이다 라는 식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술성이나 경쟁시장, 뭐 시장성, 확장성, 핵심가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해당 지원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지원사업비 내에서 구현이 가능한 내용 위주로 얘기를 했는가 라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핵심 문제사항에 대해서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누구나 구글에서 몇 번 찾아보거나 혹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거나 좀 수준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안 될 텐데? 싶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핵심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은 거예요. 핵심 문제는 뭐냐? 결국 소비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돈을 내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3Y를 해볼 건데, 3Y가 뭐냐? 정확히는 RCA 기법이에요. 근본 원인 분석 기법이라는 뭐 그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5Y라는 기법인데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요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 쓴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면 어떨까요? 많은 부품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많은 부품들이 불량이 나면 안 되겠죠? 불량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소비자한테 뭐 리콜이 심한 경우 리콜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뭐 수리 비용이 더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안으로 검사하는 부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육안으로 분석하는 부서에서 뭐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 이런 부품인데 지나가는데 이제 들어서
버튼 작동하는지 레이저가 이렇게 나오는지 뭐 보는 작업이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분명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불량률이 너무 높아. 육안 검사 시에 간과하는 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간과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요, 하나만 아는 거라고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작업자를 윽박지르거나요, 야, 너 왜 똑바로 못 봐?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안경을 사줘야 될까요? 시력이 넌 아니? 렌즈나 안경을 사줄까? 아니면 돋보기를 거기다 해줄까?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자고 했잖아요.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지 핵심 가치를 발견해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경쟁력 요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그럼 왜 못 봐? 오케이, 간과하는 게 못 보는 건 알겠어. 왜 못 보니? 물어봤더니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대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일단은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제대로 못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그럼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안경 같은 걸 맞춰줘야 될까요? 돋보기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왜 안 보이니? 왜 잘 안 보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작업장 조명이 어둡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 이제야 조금 핵심 정보에 다다랐어요. 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조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얼마 만에? 세 번째 Y를 했을 때. 자, 계속 들어가 볼게요. 조명이 왜 어두운가? 라고 말했더니 조명의 위치가 좋지 않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 굉장히 핵심 정보에 다다랐습니다. 아까 조명이 어둡다까지는 뭐였죠? 그럼 더 비싸고 밝은 조명을 더 라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좀 더 핵심적인 거, 위치가 좋지 않다. 아, 그러면 위치만 좀 조정하면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본다. 왜 조명 위치가 안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작업장 조명에 대한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최종적으로 핵심 문제에 다다르니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작업자들을 윽박질러도 결국 조명이 안 좋아가지고 간과하는 게 많은 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원인도 확실히 알지 못하죠. 두 번째 뭐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안경을 맞춰줬지만 결국 어두워서 간과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작업장 조명이 어두워서 밝은 조명을 해줬는데 너무 밝아서, 왜냐면 우리가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였으니까, 너무 밝아서 어떤 거는 너무 직면으로 조명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요. 더 좋은 조명을 써야 되니까요. 교체 비용 얼마입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명 자체의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조명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때그때 옮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요타 공장에 하나밖에 없을까요? 전 세계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죠? 기준을 설립하니까 나중에 발생될 어떤 비용들도 모두 다 막을 수 있었죠. 자, 이거는 도요타 작업장에만의 얘기지만 제가 옆에 어떤 브랜드 컨퍼런스 스텝에 참가한 어느 분의 그 블로그에서 채용한 글도 있는데요. 핵심 문제 가치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어디서 핵심 가치를 느끼느냐, 핵심 문제가 어딘가를 밝혀내자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RCA 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PSST,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글자 많은 것도 읽어보세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사업성을 막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각자 좀 달랐어요. 많이 양식이 달랐는데 요즘에는 창업자가 진짜 문제점, 핵심 문제점, 아까 핵심 문제점 발굴을 해보자고 했죠. 그거에 따라서 내 핵심 가치를 제공하고 있느냐, 솔루션,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요거 조금 분야를 좀 작게 잡자고 했죠. 하지만 포텐셜은 있어야 되니까 포텐셜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MSG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미료 치고, 그다음에 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PSST 사업계획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단락마다 3개에서 혹은 4개 정도, 5개 정도의 단락으로, 세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블럼입니다. 문제인식이죠. 자, 제품에 대한 해결 과제가 됐건,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 과제가 됐건, 시장 경쟁장 대비 개선 과제가 됐건 간에 우리의 문제 정의는 저 3개 모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거를 빈칸 채우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 어렵다면 다 채워보고 별로인 거 빼세요. 왜?
별로인 거는 솔루션도 안 나옵니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인식 부분에서는 솔루션하고 매칭돼요. 1대1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들은 솔루션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들이 타당해야 돼요.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남들이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돈이 될 법한 일도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 보통 이제 시장 같은 부분들도 같이 나오고요. 우리가 어떤 발굴해낸 고객 니즈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뭔가요? 실현 가능성도 뭘로 돼 있죠?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이 강화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빈칸 채우기 여기 다 했죠? 프로블럼에서. 그러면 솔루션에서도 1대1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원 프로블럼 원 솔루션인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시는 많은 분들이 멀티 프로블럼 원 솔루션으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멀티 프로블럼 원 솔루션으로 해결될 정도의 과제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더 큰 기업이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겁나 넘치.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경쟁력 요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게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이걸 밖에서 소비자한테 팔아보거나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 요소를 명확하게 갖춰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티 프로블럼 원 솔루션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서사 구조가 맞나? 타당한가? 진짜 많이 찾아보시고 정보 분석해 보시고 내부에서도 팀원 들어가고 협의해 보시고 팀원이 없다 그러면 멘토링이나 네트워킹 혹은 주관기관 담당자들한테도 크로스 체크 받아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경쟁력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패션 플랫폼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일 때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솔루션 파트 볼게요. 솔루션 파트에서의 경쟁력 요소가 사실 무신사가 가지는 강점이 많이 없었어요. 쇼핑몰로서는요. 패션 쇼핑몰은 굳이 무신사가 아니어도 많잖아요. 개인 창업몰도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패션 창업몰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무신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무신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커뮤니티 형성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계속 와서 상주에 있는 커뮤니티 채널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신사의 줄임말이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신발 사진이 많아서 지금은 사실 PC나 모바일로 딸깍 하면은 내가 찾고 싶은 뭐 예를 들어 신발 사진 있다, 귀한 신발이다,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는. 옛날엔 그게 쉽지 않았어요. 핵심 정보가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다? 신발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스트릿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만 제공할 수 있는 스트릿 패션의 쇼핑몰 성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이나 경쟁력 요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어떻게 할 건가 중심으로 솔루션을 내놓으셔야겠죠. 그럼 비전웍을 살짝 섞되 이번 사업에서 얼마만큼 클 건가는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솔루션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케일업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스케일업 파트가 아무리 조미료라고 해도 무조건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부분, 바로 3-1번 자금 소유 및 조달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 소유 및 조달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 사업비도 중요합니다. 뭐 R&D로 얼마 오겠다, 용자로 얼마 오겠다, 이건 이제 초기 창업 얘기고요.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 해당 사업비. 그러면 최대 얼마였죠? 1억 원에 맞춰서 써보는 겁니다. 1억의 자금을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쓰겠다. 명확해야 돼요. 외주용역비 쓰겠다. 어바웃이라도 나올 수 있게 발품 팔면서 외주 용역사 찾아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게 1도 없어요. 창업은. 그러면은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 창업 안 해.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창업 안 하면 다를까요? 취업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샐러리웍 월급 받는다고 해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면은 핵심 정보 찾으려면 사람 찾아가야 되고요. 핵심 정보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뒤져봐야 되고요.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됩니다. 그게 자금에서도 나와요.
그냥 1억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쓴다는 게 실제 협약하고 나면 절대 못 쓰세요. 그거를 유일하게 사업계획서 그 사업 선정 전에 제일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인데 이걸 준비 안 해오시면은 사실상 성의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비 창업 단계는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성과 창출과 관련해서는 시제품을 가지고 고객을 몇 명이나 만나서 어떻게 결과 나올 거냐라는 부분 위주로 셀렉하시면 돼요. 예비 창업 단계는 시제품을 만드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시제품이 만약에 이건 아니겠죠. 이건 완성품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이것보다 좀 흔히 말하자면 속된 말로 허접한 물건이겠죠. 허접한 물건이어도 기능은 작동하는 물건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라즈베리 파이나 뭐 이런 오픈소스들 활용해서 말이죠. 그럼 그걸로 만약에 이런 단추 눌렀을 때 장표가 넘어가는 프리젠터 같은 기구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이거를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실제 이걸 사용하거나 혹은 실제 이런 기기를 살 법한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설문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거나 혹은 설문조사 항목을 전문적으로 발품 팔면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마저도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어요. 한국 갤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회조사 항목들 나와가지고 무슨 지표로 나오고 이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거철에 특히 많이 여론조사 같은 거 오잖아요. 그 사람들 왜 여론조사 할까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사전조사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품이 얼마나 소비자한테 닿을 수 있을까? 그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로 이게 팔릴 수 있는 제품인지 혹은 팔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지 더 많이 팔리거나 혹은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기 창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는 정말 시장 진입과 성과 창출 전략에 나와야겠지만 예비 창업일 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 모을 거냐 위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 창업 수준이나 혹은 막 학부 창업을 졸업한 초기 창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확보 방안 같은 경우에 그냥 빼버리세요. 못 씁니다. 쓸 것도 없고요. 혹은 만약 쓸 내용이 있으면 쓰세요. 내가 알아봤는데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경쟁력 있지만 일본에서도 경쟁력 있대. 그래서 한국하고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에도 진출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뭐 그게 중국이든 뭐 혹은 뭐 러시아든 혹은 유럽 어딘가든 어디가 됐든 간에 말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 구글링에서 좀 찾은 다음에 살짝 얹어만 두세요. 약간 분량 채우기. 왜? 내가 잘 몰라. 전문가가 아니면요. 자세히 써놨다가 꼭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질의응답 시간 다 날라가고 그 얘기하다가 내 사업이 다 네거티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써놓는 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뭐 엑십 목표 및 전략인데 비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내용인데 뭐 질의응답으로 그런 내용 많이 나와요. 지원 사업 없으면 이 사업 안 할 거냐. 예비 창업 단계에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고객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나아가 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폐기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십시오. 차라리 이게 잘 먹혀요. 근데 초기 창업 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먹혀요.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팔 건지 매출이 어떻게 날 건지. 자,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뭐죠? 지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 내 사업 계획서 내용들이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정말 중요한 거 팀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력서 내용 줄줄줄줄 읽으면 매력 1도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할게요. 1도 없는 건 아니고 매력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내용을 쥐어짜서 스토리텔링 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거 만든다. 기계공학과 학생이 내 팀원이다. 그럼 써야죠. 기계 설계가 가능하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써놓으세요. 최소한 시도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기계 설계 시도라도. 혹은 본인이 못하겠으면 선배라도. 본인 선배들이 안 되면 교수님이라도 찾아가서라도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디자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경영이라든지 뭐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알기 어려운 친구보다는 기계공학과가 기계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포지셔닝 해놓는 겁니다. 학부 단계에서는 자기 학부에서 갖고 있는 능력 위주로 우리 팀을 포장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전공 외 항목은 내가 취미로 아까 말한
이전 강의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뭐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를 해봤거나 창업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해보지 않은 한 레퍼런스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설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레퍼런스 설계하는 것도 실력인데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예. 이걸 잘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지도 않았겠죠. 벌써 창업 동아리 들어가고 공모전 상금 쓸어 담으면서 다음 창업 준비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창업 강의를 보고 계신 건데, 적어도 내가 미래 설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레퍼런스들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들을 어떻게 채워넣어야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예쁘게 보일지를 구상하는 게 예비 창업 단계고, 초기 창업 단계는 정말로 실존했던 레퍼런스 가지고 성과 위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확실해졌죠? 예비 창업 단계에서 내가 낼 수 있는 핵심 KPI 위주로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지 못한다면 좀 어렵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 구성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자, 사업계획서 비교해 볼게요. 이거 사업계획서 실제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과 예비 창업 패키지에 있는 앞에 있는 작성 목차 갖고 온 거예요. 작성 목차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 뭐라고 했어요? 29세 미만 완전 찐 생짜 창업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인식 파트에서 1-1 뭐가 차 있죠?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와 개발 추진 경과, 이력. 예비 창업 패키지 뭐라고 돼 있죠?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 자, 뭔 차이일까요?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은 좀 더 부드럽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왜? 찐 창업자니까. 그러면은 뭘 얘기하겠다는 거죠? 개발 동기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너 이 사업 왜 했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예비 창업 단계에선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예비와 초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 칸 되어 있죠. 실현 가능성 파트 볼게요. 창업 아이템의 현황, 준비 정도라고 되어 있죠. 자, 현황, 준비 정도 얼마나 돼 있니? 어느 정도나 만들었니? 혹은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 계획이니? 를 물어보는 거죠.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실적 및 성과, 목표 시장, 반응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창업 아이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서 성과가 어떻게 났니? 실제 고객이 반응이 어떻니? 성장 전략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3-1 보면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추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전략은 뭐죠? 계획이잖아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 뭐라고 써 있나요?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 성과라고 되어 있죠. 뭐죠? 실질적인 결과물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걸음마를 위해서 뒤집기부터 해, 걸음마를 위해서 물건을 짚고 일어나는 것부터 해, 서 있는 것부터 해, 걸음마를 시도해봐 같은 느낌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너 걸을 줄 알지? 라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뛰는 거 해볼까? 너 어떻게 뛸 거야? 단거리 뛸 거야? 장거리 뛸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각 사업계획서마다 특징들이 각자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계획서 어프로치 포인트를 만들 거냐도 달라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핵심 내용 발췌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사업계획서 목차 다음에는 요약이 있어요. 요약 다음에 PSST가 나오는 형태고요. 그럼 이 요약장포 여기에 답이 나와 있긴 한데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써도 됩니다. 거기 이렇게 칸으로 돼 있거든요. PSST 형태로 칸으로 돼 있거든요. 표 다 지워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업계획서 검토하는데, 평가하는데 5분 내외입니다. 그것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한 개 기업이 사업계획서가 보통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써오라고 합니다. 10에서 15페이지의 A4 용지로 꽉 채워져 있는 글을 5분 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볼 수는 있겠죠. 이해가 될 만큼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정독하지 못합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속독하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약장표에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뒤에 있는 PSST 양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취해도 상관없고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상대방이 딱 보고 한눈에 뭔지 알아보는 거. 아, 이 사업 아이템은 어떤 의도에서 계획이 됐고 어떤 데 쓰인 아이템이고, 그래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 있고, 우리 아이템의 경쟁력 요소는 이런 거기 때문에 팔 수 있다. 혹은 이런 경쟁력 요소를 가진 것들을 이런 시장에다가 팔려고 한다. 같은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사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 제품 하지 운동값을 획득하기 위한 측정 기능, 전송 기능,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하는 힘 센서 모듈 실시간 모니터링 앱이라고 돼 있어요. 자, 되게 어려운 말, 뭐 하지 운동값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힘 센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힘 센서. 실시간 모니터링 앱, 어플리케이션이다. 힘 센서. 뭔가 뭐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뭔가가 있대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사용자는 착용형 로봇. 자, 여기서 나왔어요. 로봇의 힘 센서랑 관련된 모니터링. 그러니까 뭔가 뭐 그 수치 같은 걸 힘과 관련된 수치를 측정하겠구나.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그룹이 거점 고객이고 어디에서 헬스케어 로봇에 사용된다. 자, 답 나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무슨 사업일까요? 제가 사업 계획서 검토하고 있어요. 뭘까요? 헬스케어 로봇용으로 들어가는 힘 센서 모듈이거나 혹은 실시간 모니터링 앱이거나 혹은 그 두 가지 모듈을 포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나와 있어요. 힘 센서 모듈의 대표적 기업으로는 여기 힘 센서 모듈을 만드는 곳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 힘 센서 모듈을 만드는 곳이 여기뿐일까요? 로봇 만드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데 여기서 얘기해줘요. 시장 점유율 1위는 로보틱스 사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알 수도 있죠. 뭐 예컨대 셀룰러 모듈 만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일 잘 만드는 데나 시장성 제일 큰 데는 시총이 제일 높은 애플이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로보틱스와는 달리 생산 공정의 단순화 공정에서 네 가지 공정으로 인해 가공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자, 가공의 편의성을 제공한대요. 어떤 편의성일까요? 어떤 단순화가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킬까요? 가볍고 저렴한 소재인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힘 센서 모듈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 무슨 얘기냐? 다양성이 증대한다. 일단 가볍대요. 그리고 저렴하대요. 자, 두 번째, 증폭기 없이 무선 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소형화, 저가 실선.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형화, 저가. 그러면은 저희가 묻고 싶은 내용들은 세부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 대부분 나왔는데 왜 로봇이 소형화가 중요하지? 라는 부분이 뒤에 써 있으면 돼요. 얼마나 저가지? 몇 퍼센트나 뭐 예를 들어 25%, 30% 저렴하다. 되게 경쟁력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요약 자료에 한눈에 보이기 좋게 넣는다면 그게 바로 잘된 핵심 내용 발췌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약을 잘 못한다. 요약 장표 썼더니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 그럼 그냥 PSST로 바로 들어가세요. 그냥 문맥 구조로. 문제점이 이거고 솔루션 이건데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우리 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할 거예요로 끝나세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SST 구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화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PPT든 그래도 시각화 요소가 많은데 한글로 작성을 하거든요. 보통은 뭐 워드든 어쨌든 이렇게 세로로 된 문서를 타이핑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정보의 시각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5초 드릴게요. 이게 어떤 영화일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뒤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이 문맥 그대로 썼어요. 자, 5초 드릴게요. 5초도 안 드려도 되겠죠? 무슨 영화입니까? 아이언맨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아이언맨이라고 하면 한눈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글 문서가 이렇게 돼 있다면요. 심사위원이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업체를 이끄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뭐죠?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어디서 차이를 보고 이게 아이언맨이라는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하이테크 슈퍼히어로의 탄생. 이제 업그레이드는 끝났다. 자, 하이테크 슈퍼히어로 탄생. 뭔가 어쨌든 히어로물이거나 해당 영화가 우리가 지금 아이언맨 잘 알지만 아이언맨 전용어로는 아이언맨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첫 개봉.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일단 슈퍼히어로라는 거예요. 뭐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건가? 라는 생각하게 되죠. 뭐 이제 업그레이드는 끝났다. 하이테크. 좀 긴가민가한데 내용을 보니까 뭐 어떤 무기업체 CEO래요. 무기업체 CEO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문맥적 사고랍니다. 뭐 사진과 문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죠. 그럼 뭐죠? 여기 보니까 약간 무슨 쇠가복 같은 걸 입고 있어. 옆에 보니까 빨간색 무슨 진짜 로봇 같은 걸 만드네. 이 남자 안에 이 약간 뭐 빛이 나오는 뭘 보여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 로봇으로 변신하는 건가?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자, 정보의 시각화. 단 4장의 사진과 서브 헤드라인 하나를 달아줬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A4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정보의 시각화 예시입니다. 좌측에 있는 문서 3개와 우측에 있는 문서 3개는 똑같은 문서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바뀐 거는 요약을 해주는 표, 혹은 요약을 해주는 도식, 혹은 예시가 되는 예시 사진 같은 걸 집어넣어서 가독성이나 사람 읽는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비주얼라이징 챙겨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검수 및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출하기 전에 꼭 F8 눌러서 맞춤법 검사하시고요. 요거는 한글 기준입니다. 한글 기준으로 F8 누르면 맞춤법 검사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하시면서 오탈자나 어색한 표현 없는지 확인해보고 꼭 내 팀 동료나 멘토링 받은 멘토 혹은 네트워크에서 만난 전문가, 뭐 저와 같은 사람, 제가 지금 여기에 메일 주소 남겨드렸죠.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보고 뭐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떻다라고 피드백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사업 담당자한테 꼭 만드시면은 그냥 막 근자감, 막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막 부딪히지 마시고 꼭 크로스 체크 해보세요. 괜찮은지, 보완할 요소는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면서 말씀드리면요. 스토리텔링과 가독성 그리고 예산 구성 이 세 개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스토리텔링 구조를 탄탄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은 자금 조달의 한 방법이지 스타트업의 필수는 아니에요. 지원 사업 없이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치성 있는 무언가들을 만들어내가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창업 라이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창업 앞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나아가 예비 창업자 그리고 엑시트하고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